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김태우라고 합니다. 이번 학기에 제가 처음으로 많은 분들이 그랬겠지만은 이 비대면으로 이렇게 강의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또 특별한 비대면의 어떤 그런 경험을 또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할 이야기, 오늘 이야기할 이 의료인문이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도 여러분들한테 조금 새로운 어떤 이야기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생경하게 들릴 수 있는 말로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의료인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왜 이런 말들이 이렇게 이어질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이 강의의 어떤 주된 부분을 이야기할 어떤 내용이 될 겁니다. 원래 제가 이 강의에 관해서 이제 포스트를 제가 받았었거든요. 받았는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김태우 선생님과 함께하는 의료인류학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하는 전체 강의가 의료인문학 토크 콘서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 위에 있는 글씨라서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여기 안에 이미 의료인문학이 있고 또 안에 제가 하는 내용은 의료인류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의료인류 자체가 뭔가 또 생경할 것이고, 근데 이것이 이렇게 연결될 수밖에 없는 내용이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면서 오늘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의료인문에서 의료인류학에 대해서 먼저 좀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이 조금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특히 생경하는 어떤 그런 말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료인류학, 여러분들 어떤 느낌이 드시는가요? 조금 친근하지는 않죠, 그죠? 많은 분들이 최근에 지금 이 팬데믹의 상황이 의료의 상황하고 상당히 밀접한 어떤 의료라는 어떤 말 그리고 행위들과 아주 밀접한 어떤 그런 상황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의료라고 하면은 최근에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백신이라든지 아니면 진단기계, 그죠? 첨단 진단기계, MRI라든지 CT라든지, 그 다음에 PET라든지 그런 어떤 진단기계들, 개복을 하지 않고도 안을 볼 수 있는, 속을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진단기계들,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많은 어떤 그런 이미지 자체가 상당히 강력한 이미지로 우리한테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어떤 유전의학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대두되고 있는 어떤 DNA 같은 어떤 그런 것도 아주 중요한 어떤 그런 의료와 관련된 어떤 개념이고 그리고 연구 대상이기도 하죠. 그리고 신약, 새로운 어떤 약들, 지금도 이 팬데믹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 백신과 새로운 치료제가 나와야 된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여러분들. 자, 그런 어떤 의료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당히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류학은 여러분들, 인류학 자체가 의료인류학도 그렇지만은 기본적으로 인류학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조금 덜 익숙한 그런 학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류학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는가요, 여러분들? 여기 화면으로 보시는 분들은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저희 같이 의료인문학을 공부하는 동료들이 고맙게도 지금 와 있습니다. 제가 이번 학기에 이 비대면 강의를 하면서 혼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학생들이 없는 상황에서 학생들이 있는 것 같이 이야기하는 어떤 상황을 이렇게 겪으면서 상당히 이렇게 많이 힘들었습니다. 혼자서 이렇게 아무 반응이 없고, 기본적으로 또 교육이라는 것이 이 교육받는 사람과 교육하는 사람의 인터랙션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 것이 배제된 어떤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힘들었는데요. 오늘도 이 아무도 없는 데서 또 카메라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카메라 앞에서 또 어떤 내가 힘듦을 겪을까를 고민을 했었는데 고맙게도 여기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큰 이렇게 힘이 되고 있습니다. 몇몇 분이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요. 인류학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대중 강연을 가서 물어본다든지 하면은 인디아나 존스가 생각이 난다. 아니면은 원시 부족의 사람들한테 가서
어떤 연구하고 하는 어떤 그런 인류학자가 생각이 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예, 그런 어떤 이미지가 있죠, 여러분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뭔가 이렇게 첨단의 냄새가 나는, 그죠? 진단기계라든지 백신이라든지 어떤 DNA라든지 신약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이 인류학이 별로 이렇게 안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의료인류학이란 말이 이렇게 과연 성립할까? 그런 어떤 느낌을 줄 수 있는 말이 이 의료 더하기 인류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의료까지는 조금 우리가 알겠는데 요즘 말로 하면은 네가 왜 여기서 나와? 이런 어떤 인류학이 갑자기 등장하는 어떤 그런 어떤 그 생경한 어떤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의료인류학이 아주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결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좀 더 이렇게 확장해서는 의료인문학이라는 것도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오늘 이야기의 아주 중요한 어떤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인류학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류학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할까 여러 가지로 고민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정의가 있습니다. 학문적으로 인류학에 대해서 정의가 많습니다. 근데 그것을 가져오는 것보다 뭔가 여러분들한테 잘 전달하기 위해서 뭔가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이런 어떤 이야기로 시작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바로 인간 집단의 양상에 대한 학문입니다. 인간 집단의 양상. 인간 집단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집이라는 게 요즘 많이 대두가 되죠, 여러분들. 그죠? 예.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렇게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에서 꼭 피해야 되는, 그죠? 산밀 중에 하나죠, 그죠? 예. 근데 기본적으로 인간들은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회적으로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누가 모이라고 하지 않았는데 모여 살죠, 그죠? 예. 집단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집단을 이루면은 어떤 양상들이 드러난다는 거죠. 거기서 뭔가 자연스럽게 누가 말해주지도 않았는데,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아주 멀리 있는 사회끼리도 약속한 것 같이 뭔가 양상들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런 양상들이, 이런 양상들이 있습니다. 사회를 만들고, 그죠? 문화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말로, 랭귀지로 이렇게 소통을 합니다. 그리고 뭔가를 짓습니다, 여러분들. 자기들이 살 곳을 어떤 건축이라고 해도 좋고, 아니면은 그 기거할 수 있는 곳을 이렇게 만듭니다. 인공적으로 만듭니다. 동물들 같이 자연에 있는 어떤 그런 장소를 사용하지 않고 인공적으로 뭘 만들죠, 여러분들. 그리고 뭔가 살기 위해서 활동을 합니다. 생계라고 할 수도 있고요. 좀 더 크게 학문적으로는 경제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제 활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치 조직을 만듭니다, 여러분. 정치 조직, 우리가 잘 아는 정치 조직, 어떤 정치 조직이 있죠? 지금 우리는 국가 체계 안에 살고 있습니다. 국가도 이렇게 하나가 아니고 다양하게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그 19세기 그리고 18세기쯤에 유럽에서 만들어진 국민국가라는 어떤 체계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국가 체계 속에 있죠. 그런데 국가 말고도 다양한 어떤 정치 체계가 있습니다. 다양한 어떤 사이즈의, 다양한 어떤 그런 밀집도의 어떤 정치 조직들이 있습니다. 정치 조직들, 그리고 결혼 제도. 자, 이런 어떤 내용들은 마치 모든 인류가 약속한 것 같이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다 같이 이런 어떤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자, 이런 어떤 내용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학은 인간 집단의 양상에 대한 어떤 질문을 던지고, 왜 이런 것을 만들지? 왜 문화를 만들까? 왜 이렇게 모여서 정치 조직을 만들까? 이런 어떤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인류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 인간 집단의 양상을 몇 개를 이렇게 나열을 했는데요. 빠진 게 있죠, 여러분들. 그죠? 예. 지금 바로 감을 잡으셨죠? 예. 오늘 그 강의 주제와 같이 의료가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의료도 모든 문화들이, 모든 인간 집단들이 가지고 있는 양상 중에, 그리고 아주 중요한 양상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마치 약속한 듯이 모든 인류들이 의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의료인류학이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인간 집단이 가진 의료, 그 의료의 존재 방식, 그 의료와 함께 존재하는 인간들의 존재 방식에 대한 질문 던지기와 거기에 대한 어떤 그런 고찰,
어떤 고민, 그런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의료인류학뿐만 아니고 여러분들, 이 의료라는 자리에 다른 어떤 그 인류학의 주제를 넣으면 다 말이 됩니다. 정치의 존재 방식, 정치와 함께 존재하는 인간들의 존재 방식에 대한 질문들이, 그게 정치에 관한 인류학이 됩니다. 그리고 언어도 모든 어떤 인간들이 가지고 있죠. 인간 집단들이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런 어떤 내용들이 인류학에서 각각의 어떤 세부 전공을 이룹니다. 그래서 정치 인류학, 언어 인류학, 경제 인류학, 이런 어떤 인류학들이 상당히 많이 연구되어 왔었고 지금도 연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의료 인류학도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 집단이 누가 말한 것도 아닌데 자연스럽게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그 집단의 양상에 대한 어떤 그런 연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여러분. 여러분들 옛날에 사회 시간에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호모 사피엔스, 호모 파베르는 그 도구를 쓰는 인간이죠, 그죠? 그게 지금 인류학에서도 이 과학 기술에 대한 어떤 연구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것과 연결됩니다. 그리고 로쿠엔스, 이 언어를 사용하는 인간, 폴리티쿠스, 정치적 인간, 이코노미쿠스, 경제적 인간, 그 호모 루덴스는 놀이한 인간이라고 해서 그런 어떤 인간들, 이 문화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화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 호모라고 붙여서, 그 라틴어를 붙여서 뭔가 인간의 어떤 그런 그 존재에 대해서, 존재의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들. 그런데 이런 말을 잘 쓰지 않습니다. 호모 메디쿠스. 근데 이런 말이 당연히 쓰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또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은 이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고 다른 어떤 이 호모의 어떤 그런 표현과 같이 이 표현도 꼭 필요한 어떤 표현이고 인간을 이해하는데 또 지금 이 21세기를 살고 있지만은 21세기를 사는 인간을 이해하는데도 이런 어떤 호모 메디쿠스라는 어떤 그런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하게 될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합니다. 자, 근데 이것이 여러분들 그냥 제가 말로만 하면 여러분들한테 이 모든 문화가 의료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별로 그럴까?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이기도 한데 그럴 수도 있으니까 제가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이 의료인류학자들이 각 지역에서 현장 연구를 통해서 각각의 의료에 대해서 연구한 어떤 그런 연구 내용을 일부를 인류학자의 이름과 그리고 어떤 논문이라든지 아니면 단행본이 나온 어떤 발표 연도를 제가 이렇게 여기서 표기를 했습니다. 일부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제가 이 한 슬라이드 안에 넣을 수 있는 최대한 이렇게 넣어 보려고 한 겁니다. 중국이라든지 중국은 지금 이렇게 상당히 인류학적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라든지 아니면 오세아니아라든지 남미라든지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북아메리카에서는 어떤 그 원주민들,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에 대한 어떤 연구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이 중남미에도 그런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여기서는 이 서양의학에 대한 그 바이오메디슨이라고 요즘 이렇게 주로 생의학이라고 인문학이라든지 사회과학에서는 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서양의학에 대해서도 연구도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아네마리 몰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아르헨티나에서 한 이 사이코애널리시스와 어떤 그 정신 분석학이랑 그리고 이 약을 가지고 신약을 가지고 치료하는 어떤 그런 제약 위주의 어떤 그런 정신과 치료를 비교 연구하는 어떤 라코프의 어떤 연구도 서양의학에 대한 어떤 그런 연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많은 어떤 연구들이 이렇게 서양의학과 그리고 그 지역의 어떤 그런 전통의학을 병치시키는 방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여기 안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슬라이드 안에서 일부 어떤 진행됐었던 어떤 그런 연구들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지만은 상당히 많은 어떤 연구가 진행되었었고 이 각각의 어떤 지역에서 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파퓰레이션 사이즈도 아주 이렇게 큰 어떤 그러니까 서양의학을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뭐 국가나 문화는 상당히 많죠, 여러분들. 그죠? 예. 그런 어떤 상당히 많은 어떤 인구들이 같이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어떤 의료도 있고, 그렇지 않고 아주 적은 어떤 파퓰레이션 사이즈를 가진 어떤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어떤 그런 의료도 있습니다. 여기 폴락이라고 하는 그 인류학자는요, 여기 아마존에 쿨리나라라는 부족이 있습니다, 여러분. 쿨리나라는 어떤 조그만 어떤 이 파퓰레이션 사이즈가 크지 않은 그런 어떤 이 그룹에서 이 의료인류학적 연구를 해서 여기서는 어떤 의료가 있는지를 또 공부를 합니다. 여기에 그 앤 맥갤로이라는 사람은요, 북극에 있는 이누잇, 그 우리가 보통 그 에스키모라고 부르는 이누잇의 그 원주민들, 네이티브 원주민들에 대한 어떤 그런 연구를 통해서 그 북극에 있는 그런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의 어떤 연구를 한 어떤 그런 어떤 내용입니다. 여기서 또 이 파퓰레이션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는 어떤 그런 어떤 사람들에 대한 연구가 되겠습니다. 제가 특히 여기 폴락과 맥갤로이를 이렇게 제가 지적한 것은요, 두 분이 제 지도 교수입니다. 제가 연구를 할 때 그 박사 논문을 쓸 때 저한테 이렇게 직접 이렇게 지도를 해주셨던 어떤 분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분들 어떤 연구들 따라서 제가 이렇게 이 폴락 교수님은 저보고 이렇게 아마존으로 가는 게 어떻겠냐 권했습니다. 자기를 이어서 권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맥갤로이 교수님은 저기 북극으로 가는 게 어떠냐 그런 걸 권하셨습니다. 예. 근데 저는 한국으로 왔습니다. 예. 아마존은 북극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예. 나중에 직접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폴락 교수님은 잭슨 폴락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본인이 누굴 만나면 항상 그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잭슨 폴락하고 아무 관계 없는 폴락이다. 예. 예, 오늘 일단 그 강의가 조금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 일단 첫 번째 강의를 한 요 정도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인트로덕션으로 하는 거로 하고요. 여러분들 다음 화면에서 이 의료 인문에 관해서 계속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